반갑습니다. 취준생 여러분. 핵인싸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신지혜 강사입니다. 사실은 자기소개서 아마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쓰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분명히 내 얘긴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함께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작성하는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오늘은 이러한 순서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쨌든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합격시켜줄 그들이 원하는 인재는 어떤 사람일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바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내용들을 써야 될까? 어떠한 부분들을 활용해야 될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키워드를 좀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예시를 통해서 아하,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왜 내가 핵인싸로 보여야 되지? 과연 누구한테 인싸로 보여야 되지? 라는 고민들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어쨌든 그들이 원하는 인재가 어떤 모습일까? 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우리 회사에 오세요.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서 더 당신을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때 우리가 인싸로 보일 수 있다. 라는 생각들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누구에게 핵인싸로 보여야 될까? 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자면 이분들께 보이자란 이야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내 자기소개서를 검토하는 사람들 인사 담당자들 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아하, 이 지원자 괜찮은 것 같아. 이 지원자 왠지 우리 회사에 와도 될 것 같아. 한번 면접에서 만나볼까?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요, 워낙에 많은 지원자들이 자기소개서를 내다 보니, 지원서를 내다 보니 기본적으로 인사 담당자들끼리만 보는 게 참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봐야 되는 자기소개서가 500개다. 볼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차출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자기소개서를 봅시다. 좀 검토를 합시다. 어쨌든 간 해당 직무에 지원한 사람이니 당신이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실무 담당자들이 같이 자기소개서를 검토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 자기소개서를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은 크게 우리가 두 부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 담당자와 실무 담당자들이 나의 자기소개서를 본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떠한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아하, 이 사람 인싸네. 이 사람 정말로 여러 기업에서 탐낼 만한 인재겠네 라는 생각들을 할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면 기본적으로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읽었을 때 아하, 이 지원자 뽑아야겠다. 이 지원자 꼭 만나봐야겠다. 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어쨌든 나름대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경험들 하시고 경력들 쌓으시고 또 준비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한 부분들 제가 나름대로 이 항공 관련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서요. 저 15가지 경험했어요. 대단하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들 속에서 나름대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과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있어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 진짜 잘할 수 있거든요. 제가요, 틀림없이 이 직무에 큰 도움 될 거고요. 저 이 기업이 발전하는데 아마 저 없으면 안 되실걸요? 라는 부분들을 그들이 읽을 수 있어야 아하, 이 지원자 뽑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지고 그들은 확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저는요 많은 경험했어요. 줄줄줄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소개서에서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요. 저는 이러한 역량이 있고요. 그러한 역량을 통해서 해당 기업에 혹은 해당 직무에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명확하게 그들에게 확신을 줘야 되는 건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요, 하나의 자기소개서를 읽는데 이 채용 담당자들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까요? 얼마를 투자할 것 같으세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자기소개서 평균적으로요,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직관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명확하게 제가요, 이 항목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라고 키워드를 명확하게 드러냈을 때 그들이 빠르게 아하, 해당 지원자 확신이 듭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 나름대로의 키워드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키워드들을 어떻게 찾아내지? 자, 느낌적인 느낌으로요. 예를 들어서 나는 승무원을 지원하니까 승무원은 왠지 서비스 정신이 뛰어나야 될 것 같아. 표정이 밝으면 좋을 것 같아. 나의 느낌적인 느낌이야. 나는 항공 정비를 할 거니까 뭔가 정비를 하려면 꼼꼼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이거 가지고 키워드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단어가 뭘까? 그들이 원하는 역량이 구체적으로 뭘까? 그들은 내가 어떤 키워드들을 보여줬을 때 나에게 확신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측면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보를 통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기업에서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 정보를 찾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아하, 이러한 키워드들을 발견해야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키워드들은요, 이런 거예요. 기업의 기본적인 특성들이 있죠. 비전이라든가 경영 이념이라든가 혹은 아니면 나름대로 지금 현재 우리 기업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아하, 저는요 해당 기업에 대해서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저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지원 동기라든가 포부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아시죠? 회사의 인재상 꼭 찾아봐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해요. 도대체 인재상이 왜 중요한데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인재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해당 회사에서 저희는요 이러한 인재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가진 인재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측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결국에 인재상이라는 게 뭐야? 라고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러한 특성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회사의 조직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 문화에 잘 맞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적응 빠르게 할 거고요. 내가 실제로 이 회사에 처음 들어왔지만 마치 5년, 10년 다닌 사람처럼 융화가 되고 조화를 이루어서 일을 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좀 더 빠르게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기본 정보들 찾으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아시죠? 직무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인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당 직무에서 필요한 지식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저는요, 이 일을 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뭐 관련된 거 관심이 있어서요, 저 그냥 한번 지원해 봤어요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제대로 준비해 왔고요. 그래서 저는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입사하자마자 바로 이 일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라는 측면들을 지식과 기술적인 측면들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아시죠? 많이 안다고 해서, 그죠? 소위 공부 잘했다고 해서 일을 잘하나요? 그러지는 않더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나름대로요, 물론 당연히 지식과 기술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잘 활용하고 더 중요한 것, 일을 할 때는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그 일을 대할 때의 태도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능력,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는 능력,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란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요,
배운 대로만 되지는 않죠. 실제로 일해본 경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배운 대로만 모든 상황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빠르게 상황을 대처하고 대안들을 찾아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 해결 능력,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무 정보를 살펴볼 때에는 단순하게 어떤 경험이 필요하지, 어떠한 경력이 필요하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특성, 어떠한 태도를 가졌을 때 그 일을 잘할 가능성이 클까? 라는 부분들도 살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알아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어떠한 부분들일까라는 부분들을 좀 기초적인 부분들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키워드들을 도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정보처, 그죠? 저는 이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워크넷 많이 들어보셨죠? 이 워크넷이 뭔가요?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직업과 진로와 관련된 사이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다양한 채용 정보들도 들어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정보들이 들어가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실 것 좀 추천을 드립니다.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직업, 진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면 그 안에 세상의 모든 직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키워드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업, 진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클릭해서 보시면 그 안에 직업 정보 찾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그 안에 분류별 찾기라고 되어 있어서 내가 관심 있는, 사실은 우리가 그래요. 나는 오로지 나 정비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솔직하게 나는 어쨌든 지상직으로 근무를 하고 싶기는 한데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발권을 하거나 어쨌든 고객을 직접적으로 응대하는 일들도 좋고 나름대로 운송 서비스 관련된 일들도 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관심 있는 다양한 직업들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는 분류별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보셔도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제가 임의로 한번 한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항공기 정비원이라는 걸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만 그 안에 일단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것, 사실은 이 항공정비 준비하시는 분들 하는 일이 뭔지 모르시나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제대로 알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표준화된 용어로 내가 설명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죠. 내가 아는 것과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그것들을 표준화된 용어로 좀 정리해보고 그 안에서 필요한 키워드, 필요한 단어들을 한번 뽑아 보시는 것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전공을 하셨을 때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러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이 일을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직까지 그러한 경험이 없으시면요,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자,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준비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키워드가 발견될 수 있죠. 아, 맞아. 내가 요거 공부했어. 맞아. 나 요거에 필요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네. 아하. 나 이 자격증 취득하면서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들 있었어. 맞아. 라는 부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살펴보자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은요,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능력을 갖추셨을 때 이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특성들이 나의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 특히나 그냥 수행하는 거 아니죠. 잘 수행하고 계시는,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시는 분들이 표준화해서 정리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나의 특성, 나의 능력, 나의 지식적인 측면들을 그냥 내가 공부했던 것 혹은 선배들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만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하, 그들이 원하는 지식은 이런 거겠구나. 그들이 원하는 능력이라는 건 이런 거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그 안에 태도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태도적인 부분들이 나의 성격이라든가 뭐 직업 가치관이라든가 이러한 측면들로 표현이 될 수 있더라.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아주 깔끔하고 잘 정리되어 있으니 자, 중요한 것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의 어떤 성격적인 특성을 작성을 한다던가 나의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하, 꼼꼼함. 이게 아니라 실제로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그 내용 안에서 아, 가만히 보니까 어쨌든 간 조작 능력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구나. 나름대로 정직성 필요하구나. 라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업무 활동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이 항공기 정비원이라는 일은요, 이러한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보시면서 실제로요, 당연히 이 정비원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항공정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부분들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단순하게나 공부만 했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경험이나 경력이 많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나름대로 내가 어쨌든 그간에서 실제 이러한 활동들을 해봤네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그러한 것들을 키워드로 활용할 수 있더라 라는 측면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크넷을 통해서요, 표준화된 키워드들을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 보실 수 있고요. 사실은 이 워크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아시죠? 우리의 NCS, 특히나 공공기관, 공기업들을 준비하시는 아마 여러분들은 이 NCS 굉장히 친해지셔야 되죠. 굉장히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NCS를 통해서도 좀 더 구체화된 내가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적인 측면들을 좀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제가 이제 이 정비 관련된 일을 찾아보기 위해서요, 이제 기계와 관련된 일을 찾아봤습니다. 첫 페이지, NCS 첫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요 밑으로 내리면 학습 모듈 검색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분류가 쫙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계와 관련된 일이겠죠? 그래서 기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나름대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해서 짝짝짝짝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찾아서 들어왔지요. 그 안에 마찬가지로 워크넷과 마찬가지로요, 기본적으로 이 직무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다 라는 직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의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나서 밑으로 이렇게 페이지를 내리다 보면요, 그 안에 능력 단위라는 게 나와요. 뭐예요? 항공정비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것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수준이라고 되어 있어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는 뭐냐면 그 일을,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요,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갑자기 6수준, 7수준 이런 수준을 요구하지는 않더란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3수준, 4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요 정도 수준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직무기술서라고 또 밑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운받아서 확인하시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능력 단위별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항공기 기체 정비를 한번 찾아봤어요. 나름대로 찾아봤더니만 이 일은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이 역할과 책임에 좀 정리가 되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지식적인 부분들은 대부분 일단 정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어느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내가 나름대로 나 항공사무 쪽에서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어쩌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식적인 측면들 이게 많으면요 한 20가지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갖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내가 갖춘 지식이 어떤 부분들이 있지? 내가 좀 더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지식이나 혹은 기술적인 측면들이 뭐가 있을까? 라는 측면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키워드화하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태도적인 측면들 또한 나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뽑아서 나의 강점들로
활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항공정보 포털 시스템 아시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꼭 들어가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항공산업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 안에 보시면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해당 직무 소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러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 키워드를 뽑아 보시는 것 좀 추천을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고요. 진짜 마지막. 자, 여기서 끝나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소위 항공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역량들 필요합니다. 이러한 키워드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나. 그죠? 그게 소위 항공사가 되었든 나름대로 어떤 협력업체가 되었든 혹은 공항에 소속이 되었든 누구나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제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도 정말 그럴까? 그들이 혹시 더 추가로 나에게 요구되는 모습들은 없을까? 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채용 공고를 통해서 그 안에 보시면요. 나름대로 지원 자격 요러요러한 것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격증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보시면 특히나 이제 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경력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험이나 이러한 자격 요건 필요합니다. 라는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에서 뭐 인증한 그런 자격 필요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우대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필수 조건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대부분의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 다 갖추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대 조건이라는 건 뭐야?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없어도 나는 지원할 수 있고요. 그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직무의 특성상 혹은 저희 기업의 특성상 요러한 특성들을 갖춘 분들은요. 저희는 좀 더 환영합니다. 좀 더 우대합니다. 라는 부분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대사항 중에서 혹시 내가 키워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라는 부분들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사실은 이 부분은 뭐 공통적으로 대부분 다 속해 있기는 하지만 보면 실제 우리가 워크넷이나 NCS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아볼 땐 크게 없었는데 채용 공고만 보면 그렇게 영어 얘기, 외국어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가 나름대로 저요 영어 공부 이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실제 서류상에 표현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 그 경험들을 실제 사례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들을 막 찾아서 내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들을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관련된 경험, 그죠? 외국어, 아까 얘기했죠. 외국어 능력. 그리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 준수 되게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보니까 이 원칙 준수, 그죠? 당연히 기계 조작 능력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된 지식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 자격증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리고 사실은 안전하고 또 연결되는 이야기로 어떤 책임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놓고 나서 아하, 나는 요 키워드들을 나의 강점 삼아서 자기소개서를 써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요. 저는요. 책임감이 뛰어납니다. 제가 맡은 일은요. 다 책임을 다해요. 항상 다른 친구들이 좀 힘들어할 때도요. 저는 끝까지 남아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채용 담당자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더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저는요. 책임감이 진짜 뛰어나요. 제가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라는 측면에 있어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책임을 다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냈던 경험을 통해서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책임감이 뛰어납니다. 저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채용 담당자들이 보고 아하, 이 지원자 진짜 그렇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러한 키워드들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된다. 자, 이게 자기소개서의 아주 기초적인 작성 원칙이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서류를 검토하는 채용 담당자들은 어떠한 입사 서류, 어떠한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그 수많은 자기소개서들 중에서 나름대로 확실하게 이 지원자 뽑아야겠어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어떤 키워드라든가 경험 이게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 수많은 자기소개서들 중에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검토할 때 빠르게 그것들이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그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키워드가 눈에 들어오고 경험들이 명확하게 보여질 때 일단 그들은 이 지원자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경험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줬을 때 사실 그들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요. 만난 적도 없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그 글만 보고 해당 지원자가 이러이러한 사람이겠구나 라는 파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험을 자세하게 써주면 써줄수록 이 지원자 어떤 사람인지 알겠네 라는 부분들이 파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요. 많은 분들이 요 세 번째 내용들을 놓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질문에 맞는 내용을 나는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요. 지원 동기 및 포부를 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저는요.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원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 지원 동기인가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포부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포부만 쓰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이제 그런 경우들 있어요. 지원 동기를 이야기해 주시고요. 우리 회사에서 당신을 꼭 뽑아야 되는 차별화된 강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거 엄밀하게 질문 2개입니다. 2개인데 한 가지만 답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질문에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했을 때 그들은 확신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보시면서 이제 실제로 우리 자기소개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요, 기본 원칙은요, 똑같아요. 기본 원칙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눈에 그들이 나의 키워드를 명확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2가지식으로 작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명확하게 첫 줄에다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그냥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요 정도 말했으면 이제 알아채겠지? 아마 눈치챌 거야. 그들은 알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란 이야기예요. 내가 명확하게 저는요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언제나 원칙을 지켜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내가 밝혀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줄에다가 나의 핵심 키워드를 명확하게 밝힌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항목이 4개야.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다 책임감이 강해요. 진짜 강해요. 완전 책임을 다해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항목마다 질문하는 의도가 다릅니다. 그 의도에 맞추어서 다른 키워드를 찾되 하나의 항목에는 하나의 키워드만 가지고 명확하게 밝혀주자. 굳이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 오늘 12가지만 기억해요 라고 하면 기억날까요? 안 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키워드를 증명하기 위한 경험을 써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경험이 있어서도요. 저는요. 제가 학교 다니는 동안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진짜 책임을 다했습니다 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의 경험, 하나의 에피소드를 찾아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그들에게 어필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이런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학과에서 고과대를 맡았습니다. 라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배경, 그죠? 그걸 맡았던 배경이 나오고요. 그 안에서 항상 우리는 어떤 걸 만나요? 문제를 만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과대를 맡았는데 그 안에서 예를 들자면 뭔가 과 행사를 하는데 우리 동기들이요 참여를 안 해요. 열심히 안 합니다. 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그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거 나의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힘을 합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혹은 어떤 기여를 했는지 나의 행동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행동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당연히 결과.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배운 점들 혹은 얻은 점, 뭐 깨달은 점,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많은 것을 배웠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뭐 성취감을 느꼈어요. 뿌듯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진짜 듣고 싶은 얘기는요. 저 책임감 강해요. 이게 아니라 그 책임감을 활용해서 실제 제가 업무를 할 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다짐. 그죠? 그 어떤 나의 키워드의 활용.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아, 그 역량이요. 그 역량을 중요한 건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발휘하실 건데요? 해당 직무하시면서 어떻게 발휘하실 건데요?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첫 줄에 명확하게 키워드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공감하고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고객을 응대하는 일이에요. 지상직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소통 능력 되게 중요해요 라고 플러스 알파로 덧붙였습니다. 이거 붙이셔도 되고요. 안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는요, 공감하고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걸 믿게 하기 위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을 통해서 제가요,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나오죠. 여름방학 때 저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자, 그 일에 있어서 문제가 나와요. 어느 날 이제 울고 있는 아기를 데리고 고객이 막 와서 혹시 여기 수의실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문제가 뭐예요? 나 아르바이트 한 지 얼마 안 돼서 구조 잘 몰라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나름대로 홈페이지 찾아서 그죠? 이렇게 구조도 보면서 아, 수의실 여기에 여기 찾아가시면 돼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힘들어할 이 고객의 입장을 내가 공감을 해서 혹시 못 찾으시면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센터 여기 있으니까 여기 가시면 확실하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까지 안내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일의 결과 고객이 거듭거듭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단골 고객까지 돼서 그죠? 나중에 매출을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통해서 배운 점, 아, 내가 진심을 다해서 고객을 응대하면 이게 고객한테 전달이 되는구나 라는 거 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할 때도 공항에서 내가 일을 할 때도 항상 고객의 입장을 고려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소통하겠다라는 다짐으로 마무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에 맞추어서 내용을 넣으시다 보면 아, 자기소개서가 정리가 되는구나, 완성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작성을 하는데 요즘에 자기소개서들 질문이 어떤가 라는 것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요, 요즘 질문들이 일단 길어져요. 그죠? 질문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기서 끝나지 않죠. 가로 열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일의 결과가 어땠는지 기타 등등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와 경험을 아주 자세하게 보고 싶은데 그렇게 안 써주더란 이야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질문 자체를 자세하게 함으로써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진짜 궁금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바탕으로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이 길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결국에 나는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키워드들을 활용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산업의 특성, 그리고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이해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질문들을 가만히 보면 회사에 대한 질문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는요.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셔야 되고요. 아시죠?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자 중요한 건 이 질문은 단순하게 고객을 실제로 응대하는 뭐 승무원이라든가 뭐 지상직 그런 분들만에게 질문하는 거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직에게도 이런 질문해요. 서비스 정신 되게 중요해요. 어쨌든 우리 항공사는 서비스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사다 보니까 회사의 특성상 국제적인 감각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리고 가장 기본인 성실적인 측면들 우리 확인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소개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사실은 공공기관들 또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 기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작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게 이 질문의 의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작성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로요.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기본적으로 아까 예시를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하나만 봐서는요. 그 내용에 넣어서 쓰는 것, 저 글쎄요. 아직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일단 첫 줄에다가 명확하게 키워드 밝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즈를 파악하는 능력, 요거 키워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을 할 때 일단 어쨌든 협업을 하는 거고 함께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상대방의 니즈가 뭐지? 나와 함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원하는 바가 뭐지? 라는 바를 나는 일단 명확하게 파악하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키워드를 이야기하고 나서 구체적인 경험을 씁니다. 자, 배경이 나오죠. 보니까 배경은 내가 인턴을 했었어요. 그죠? 인턴을 했었습니다. 라는 배경이 나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맡은 일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맡은 일이요. 내가 상품이나 트렌드 요거 조사해야 되는데 이거 왜 조사하는 거지? 이거 어디다 써야 되는 거지? 이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조사하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살짝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이 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요. 자, 이제 행동이 나옵니다. 나의 행동. 일단 첫 번째 확인을 했어요. 근데 확인한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나가시고 무엇에 집중하고 계시는가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뭐 회의도 참여하기도 하고 그분들 업무하시는 모습들도 보고 하다 보니까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내가 이 조사한 자료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요. 그 방향에 맞추어서 내가 조사를 하고 자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일의 결과요. 이게 그냥 한 번 맡긴 일이었는데 가만히 내가 그렇게 조사를 해놓고 나니까 그 자료가 실제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일이 정기적인 업무로 바뀌었고 당연히 나 또한 인턴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내가 배운 점은 뭐냐면 사실은 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일이에요. 자료 조사하는 단순한 일이고 인턴임에도 불구하고요. 상대방의 니즈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일을 하니까 훨씬 더 일 자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앞으로 내가 일을 할 때도 항상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하는 그런 승무원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순서에 맞추어서 이야기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 능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얘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어떤 새로운 시도를 했다던가 대안을 찾았다던가 그러한 측면으로도 이야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비록 내가 아르바이트였지만 그래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되게 적극적으로 고민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주인의식이라든가 소속감 이러한 내용들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소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키워드를 뽑고 나름대로 내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개 회사만 지원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다 보면 회사마다 질문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다른 상황들 속에서 그럼 매번 새로 써야 되네? 라는 고민을 하시지 말란 이야기예요. 내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좀 자세하게 잘 정리를 해 놓으면 그것들을 비슷한 류의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의 의도가 비슷한 경우에는 충분히 여러 군데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쓰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키워드 작성하시고 경험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다짐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책임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요. 그게 아르바이트가 되었든 내가 학교 생활이 되었든 동아리 활동이 되었든 그 무엇이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사실 우리가 책임감을 발휘한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되게 힘들었는데 그만두지 않고요. 어쨌든 간 내가 맡은 일이니까 채워야지. 한 달은 채워야지. 약속한 2달은 채워야지. 라고 해서 끝까지 한 거 책임감이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과 학생의 임원으로서 나름대로 맡은 것에 대해서 힘들지만 나 공부도 해야 되고요. 자격증도 취득해야 되고요. 나름대로 할 거 너무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맡았기 때문에 끝까지 했다?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어떤 이야기든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가장 나에게 호기심을 느낄 수 있을까? 경험은 그렇게 선택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그런 거예요. 물론 동아리 활동도 중요하고 학회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들 중요하지만 내가 나름대로 어려운 사회생활, 그죠? 나름대로 이제 돈을 벌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래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아마 이 사례를 좀 고른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골라서 찾아서 작성하시는 거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는데 자기소개서에 따라서는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전통적인 자기소개서. 그죠? 그래서 성장 과정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성격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혹은 뭐 학교 생활 및 관련 경험, 지원 동기 및 포부, 요거 얘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요. 그 중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냥 자유양식. 알아서 써서 제출해 주세요. 이런 데도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측면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요. 자유양식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기본적인 전통적인 항목에 맞추어서 작성하실 것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은요, 항목이 평균적으로 보면 요즘에는 뭐 3개, 많으면 6개, 7개인 회사들도 있기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4개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보면 한 4개 정도의 질문을 통해서 지원자의 다양한 면을 좀 확인할 수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정도면 그래도 좀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요 4개 정도 질문을 했을 때 좀 부족하지도 또 혹은 넘치지도 않게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성장 환경을 통해서 나의 인성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성격을 통해서 직무적인 강점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이나 관련 경험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 및 포부는 당연히 회사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직무에 대한 열정 이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작성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각도로 보여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유양식일 때는 굳이 이렇게 뭐 성장 과정 이렇게 제목을 붙이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단락을 나누어서 소제목을 붙인다던가 아니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그냥 4개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하시는 것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가로 열고 뭐 책임감 해놓고 나서 나의 인성적인 특성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성하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항목이 어떤 의미이고 구체적으로 이 항목을 통해서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요. 예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요, 성장 과정이에요. 아시죠? 뭐 2000년 경기도 모처에서 일남일녀의 장녀로 태어나 우리나라 아버지들 어때요? 성실하시지만 엄하신 아버지와 엄마들은요. 언제나 긍정적이며 사랑 많은 어머니 밑에서 우리 사랑 많이 받으며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거 안 궁금해요. 그죠? 그들 입장에서 전혀 궁금하지 않은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나의 성장 과정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러한 성장 과정 중에서 도대체 나는 어떠한 특성을 가진, 어떠한 인성을 가진 혹은 어떠한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인생관, 가치관, 이러한 측면들을 보여주기 위한 항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나열, 나의 일대기를 쫙 쓰는 거 자서전에 쓰시는 겁니다. 자기소개서에는 하나의 키워드만 골라서, 그런 나의 다양한 특성 중에서 하나의 키워드만 골라서 작성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이면 책임감, 정직이면 정직, 성실이면 성실, 그 무엇이든 좋아요. 자, 그런데 기왕에 그것들을 작성하실 거면 나의 다양한 특성들 중에서 회사의 인재상하고 비슷하면 좀 더 낫겠죠. 그죠? 그래서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가 도전하는 인재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특성들 중에서 틀림없이 나는 끊임없이 도전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들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죠? 그 회사에서 원하는 모습이 정말로 어떤 안전제일, 원칙 준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나의 어떤 정직성이라든가 정말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들,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습들, 이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이 키워드들도 내가 공부하고 찾은 키워드들 중에서 뽑으시는 것 저는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보니까 이 친구는 시간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키워드가 시간 약속입니다. 저 시간 약속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별로 그거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한 10분밖에 안 늦었는데 친구랑 싸우고 이제 멀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하. 자,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들을 내가 한 단계 성장하고 깨닫고 배우면서, 그죠? 그렇게 한 이야기, 그거 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게 관계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요. 그 이후로 나의 행동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냐면 약속이 생기면 메모장이나 알람 해놓고요. 이제 그것들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친구와의 약속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수요일까지 과제 내야 돼. 이런 것도 다 알람 해놓는 거죠. 알람 해놓고 메모해놓고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까지도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습관이 생겼다라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일을 할 때도요, 그렇게 시간관리 습관을 통해서 성실하고 정확하게 일을 해서 신뢰받는 그런 신입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쓰는 방식은 비슷해요. 그죠? 쓰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키워드를 어떻게 잡는가 하는 측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격의 장단점이에요. 장점 또한 우리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많은 장점들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하고 관련 있는 아까 우리가 워크넷이라든가 NCS를 통해서 찾아본 그러한 특성들과 매칭되는 직무적인 강점을 한 가지만 골라서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단점은요. 단점은 너무 직무랑 지나치게 연결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요. 아까 정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항공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요. 성격이 좀 덜렁덜렁돼요. 그래서 자꾸 실수를 해요. 이거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직무하고 크게 상관없는 사소한 단점을 찾아서 아시죠?
단점은 굳이 사례를 들어 증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유부단해요. 얼마나 우유부단한지 보여드릴까요? 이거 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점은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정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성하실 때에는 당연히 장점은 길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시고 단점은 짧게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유양식인 경우에는요. 굳이 단점은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를 보자면 이런 거죠. 전 꼼꼼하대요. 꼼꼼하대요. 제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이냐면 이라고 이야기해서 사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경 나오죠. 제가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라는 배경이 나오고요. 그 안에서 문제는 저는요 비록 아르바이트생이었고요. 사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나의 행동,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자라고 생각을 해서요. 실제로 항상 물건 진열할 때도 손님 입장에서 찾기 편하게 진열을 했고요. 더 중요한 건 유통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즉석식품들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유통기간 확인하고 정리하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일의 결과 점장님께서 지금까지 본 아르바이트생 중에서 네가 최고야. 그죠? 칭찬을 해주셨고요. 급한 일이 있거나 내가 그만둔 다음에도 뭐 급한 일이 있거나 하면은 항상 나 좀 도와줘 라고 연락을 계속해서 해주셨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항상 다짐 들어가야 됩니다. 입사 후에도 나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고 정확하게 업무 처리하겠다라고 다짐으로 마무리하고 있으면서 단점 보니까 굉장히 짧아요. 그죠? 단점은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반면에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제가 좀 무리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그죠? 막 내가 종종거리면서 좀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치기 위해서 한 가지 일, 그거 해야 되면 내가 해당 시간 정해놓는 거예요. 요 일은 요 시간에만 하자라고 정해놓는 등의 시간 관리를 통해서 좀 자기 관리를 하고 있다 정도만 써주셔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학교 생활 및 관련 경험입니다. 학교 생활 일일이 나 뭐 했는지 다 쓰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했던 많은 경험들 중에서 직무와 관련된 혹은 내가 조직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혹은 업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나의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항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성과를 내기 위해선 의사소통 능력이나 뭐 문제 해결 능력도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능력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실무 능력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기는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쓰는 방식은 역시나 똑같습니다. 첫 줄에 저는요 포기하지 않고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목표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경험, 내가 어쨌든가 전역하고 나서 학점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가 중요한 건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되게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학점 올렸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은 뭐냐면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행동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배웠어.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일을 해 나갈 때도 이 업무 목표가 있다면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력을 활용하겠다라는 이야기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앞에서 이야기한 긴 질문의 내용들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 및 포부예요. 자, 지원 동기를 작성하실 때에는 이렇게 하실 것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먼저 그 일을 내가 왜 하고 싶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승무원이 되고 싶다면 왜 승무원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항공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왜 항공사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내가 왜 공항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그 이유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냥 전 생각만 한 게 아니라요. 요만큼 준비했어요. 아주 짧게 한두 줄만 저의 준비도를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일을 해당 회사에서 하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들로 정리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포부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의 비전과 특성이 있을 거예요. 그걸 나의 비전이랑 연결을 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작성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보자면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고3 때 처음 비행기를 타봤는데 처음에 좀 무서웠던 거예요. 와, 이렇게 큰 기계가
항공을 난다고? 무서운데? 약간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도착을 했고 중요한 건 굉장히 안전하게 도착을 했다는 사실에 되게 좀 약간 감동을 한 거죠. 정말 뭘 모르는 그 고3 때 나름대로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와, 되게 안전하구나 라는 것들을 배웠는데 실제로 그러고 나서 내가 군 생활을 할 때 차량 정비병으로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정비하는 것, 굉장히 안전에 신경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는 진짜 내가 몸소 깨달은 거예요. 몸소 깨달았어요. 그래서 안전한 것 굉장히 중요한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해당 항공사가요, 15년 동안 무사고 비행이라는 굉장히 안전한 그러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의 가치관하고 잘 맞아서 저 지원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부는요, 저의 목표는 뭐냐 하면요, 이 메일 정비를 통해서 15년 이거 훨씬 더 뛰어넘어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데 정말 안전한 비행이 이루어지는데 나 기여하고 싶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할 건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하는 게 지원 동기 및 포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급하게 많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작성하고 있는 이 키워드, 이 경험이 그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내용이 맞나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작성을 하고 나서 모르는 사람이 읽었을 때 정말 한눈에 그 키워드와 경험이 잘 눈에 들어오는가? 라는 측면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그 내용들을 보고 나면 이 지원자 괜찮겠다라는 확신이 드는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민하시면서 작성을 하신다면 충분히 그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